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노노 장구 세 번째 글 8일편을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계시한테 이르되 이제 말했다는 거죠. 8일로 자, 이제 요거는 춤추는 그 배열을 말해요. 그 줄을 말하는 거예요. 8줄로 그 춤을 그 숫자로 뜰에서 춤을 추니 이것을 가히 할 수 있다면, 요는 해석이 두 가지라 해서 이것을 가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가히 할 수 없겠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글을 이해를 하면은 이 글에는 공자가 굉장한 분노에 해서 말한 거예요. 굉장히 분노에 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런 8일로 뜰에서 춤을 췄는데 이것을 가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할 수 없겠는가? 이것을 가히 용인한다면 무엇인들 용인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공자가 정말로 분노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우리가 요 글을 보죠. 계시는 노나라 대부 개손시다. 일이라고 하는 춤추는 그 열이다. 그러니까 춤출 때 이렇게 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는 8줄로 하고 제우는 6줄로 해요. 두 개씩 강세하죠. 대부는 4줄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비는 2줄로서 하는 거야. 매양 그 일의 사람 수는 춤추는 그 나열된 사람의 수는 그 일수가 이와 같다. 혹자는 모든 매일에 8인이다. 8인인데 천자는 8일에 8줄, 그리고 대부는 8일에 6줄, 예를 들어서 대부는 4줄, 저우는 6줄, 4줄, 선비는 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이미 이거는 옛날서부터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계시가 대부로서 천자의 이약을 참용했다. 벌써 참이란 말, 자기 신분에 벗어나고 윗사람들의 예악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가우는 거. 예를 들어서 제후가 왕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것도 참칭이죠. 여기는 천자의 예약을 갖다가 도적질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 이건 저우도 아니고 일개 대부인데 천자의 예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이거는 그 당시는 있을 수가 없는 짓이에요. 있을 수가. 마음속에 계시가 이와 같은 짓을 했을 때는 마음속에 무군이죠. 임금이 없다는 뜻이죠. 임금이 임금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오히려 감히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인들, 여기서 어떤 일은 뭐죠? 시해죠. 임금을 시해하는 거. 임금뿐만 아니라 천자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말을 못 쓴 거예요. 어떠한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게 않겠는가, 불가하겠는가. 혹자는 이는 용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히 용인해 준다면 무엇인들 가히 용인할 수 없겠는가.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는
앞서서 해석한 거는 계시의 입장에서 계시가 이와 같은 것을 감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하지 못하는 게 있겠는가 이거고,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해 준다면 이거는 이제 제3자죠. 이것을 이와 같은 행위를 용납해 준다면 무엇인들 용납할 수 없겠는가? 이보다 큰 게 없잖아요. 다 용납해야 되죠. 범시가 하려되 악무지수는 상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러서 강쇠, 이건 살이 아니라 강쇠, 이렇게 덜어낸다. 직급에 따라서 둘로서 덜어낸다. 고로 그 양지간에 호발이라도 참차하는 것은 안 된다. 한 터럭이라도 참남해가지고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안 된다. 공자가 정치를 하며 먼저 예약을 바로 삼으니 이거는 계시의 죄는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이 죽여야 된다. 예, 그런 거죠. 예. 사시가 어르되 군자가 부당히, 여기서도 부당히 나오잖아요. 마땅히 하지 아니할 바에 감히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처할 수 없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연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자가 자기가 부당히 한 거, 당연한 거는 마땅히 해야 되죠. 근데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에 감히 수유라고 하는 건 잠시라도 머무르지 않는 것은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계시는 이것을 참아하니 비록 여기 나오잖아요. 시부여군,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을 죽일지라도 어찌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예, 꺼려하는 바로서 하지 아니하겠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공자가 뭐 맨날 효 찾고 그래서 옛날에 그 3000년 전에 또 자식들이 다 효도하고 그랬겠습니까? 권력 가지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아버지가 자식 의심해서 죽이고 자식은 또 아버지 아픈 걸 틈타면서 내몰아서 죽이고 형제지간에도 죽이고 애미가 자식 죽이고 그게 권력이에요. 옛날에도 뭐 공자 때에도 여러분 그런 건 밥 먹듯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자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아유 참 답답한 소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춘추 자전을 읽어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얼마나 권력에 대해서 또는 자기 이익에 대해서 굉장한 뭐랄까 그 욕심, 정말로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착했다, 그거 뭐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이 어떠한 자기 이익을 뺏기는 데서는요, 물불을 안 가려요. 정말로 무서워요. 특히 권력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시부여군이라는 거. 아버지도 죽이고 임금도 죽이는 거는 밥 먹듯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 공자가 왜 허구한 날 맨날 예약이나 찾고 예약을 바로 잡아야 되고 뭐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한테 자애롭고 다른 사람한테 아량을 베풀어야 되고 이런 말들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극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인간. 완전히 그냥 양육 강식의 그와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면은 도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삼가자가 이거는 뭐 노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던 집안이 삼가인데 알고 보면 이 삼가자도 같은 형제예요. 한 집안이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면서 맹손씨, 숙손씨,
개손시에 이런 식으로 옹으로서 철하더니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 고대의 이런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앞에 8일로 무오정하니 시가인요 숙불가인요 이것도 어려운 글이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부모한테 효도하라, 뭐 임금한 윗사람한테 공경하라, 뭐 친구 형제지간에 우애 있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도 통용이 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석을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삼가자가 옹으로서 철하더니, 자, 요거는 주에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벽공을 돕건을, 벽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임금이에요. 제후를 말하죠. 그러면 천자 목목을, 천자의 그 평안한 모습을 어찌 삼가의 집안에서 취하겠는가. 자, 삼가는 노나라 대부, 맹손, 숙손, 개손시 집안이다. 알고 보면은 같은 형제들이에요. 돌아가면서 권력 잡은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도 권력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서로 죽이고 또 협상 맺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옹은 뭐냐? 주송의 편 이름이다. 천은 뭐냐? 제사가 끝나고 나서 그 조를 거두는 것이다. 조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제기죠. 제사가 끝나고 나서 제기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 삼가자가 주나라 송의 그 옹이라고 하는 그 시를 가지고서 제사가 끝나고 제기를 거둘 때 이 옹의 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천자의 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천자가 종묘지지에는 옹을 노래 부르면서 철상하거늘, 상을 물린다는 소리죠. 우리가 지금도 철상이란 말하죠. 제사 지낼 때. 이때 당시에 삼가가 참남에서 그것을 참이오지다. 참남에서 썼다는 거예요. 천자의 음악을. 상은 돕다. 자, 공자가 여기서 뭐냐면 상유 벽공이언을, 벽공을 돕느니 벽공이언을. 그러니까 요거는 제후죠. 천자의 제사에 제후가 다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제후가 그러니까 돕느니 저우언을, 그러니까 천자는 얼마돼요? 흐뭇하죠. 저우들이, 자기 밑에 있는 제후들이 그 철상하는 데 와서 돕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해서 삼가의 집안에서 취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공은 제후다. 목목은 심원한 뜻이니, 뭐 이런 거는 뭐 깊고 원대한, 그러니까 천자의 용모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옹시의 사다. 상유 벽공 자체가 옹시의 그 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인용해서 삼가의 당에 이와 같은 비유 차사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늘 어찌 이 뜻을 취해서 노래 부르는 것인가 하니,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기롱하다, 비난하다 이런 소리죠. 허물로 잡다 이런 소리예요. 무지해서 망작해서 그 참절지제를 취한 것이다. 정자가 가로되, 자, 요게 조금 또 어려워요. 주공의 공이 진실로 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서전을 읽어야지 이 말이 이해를 돼요. 자, 큰 주공의 공이 진실로 크지만 모두 신자의 직분으로서, 여기도 당이라는 말 나오죠. 마땅히 해야 될 바다. 자, 신하의 직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다. 그런데 노나라가, 이 안은 편안한 한자가 아니에요. 어찌 있어요. 어찌한. 노나라가 어찌 홀로 천자의 예약을 홀로 썼겠는가.
성왕이 천자의 예약을 쓰라고 하사를 한 거예요. 주공한테. 그러면 성왕과 주공은 뭐냐면 숙질간이에요. 주공이 성왕의 삼촌이에요. 그리고 주공은 무왕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무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왕이 무왕의 아들인데 어렸어요. 그래서 주공이 성왕을 업고서 섭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무왕의 그 자식들이 주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왕한테 주공을 흠담하고 주공이 역모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공이 벼슬을 내려놓고 은둔했던 거예요. 은둔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금등에서 주공이 그 전에 그 무왕이 아팠을 때 자기가 대신해서 형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기도문이 나와가지고 성왕이 자기가 오해했다는 걸 알고 주공이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주공은 공자가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나라의 예악을 토대로 잡아놓은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성현의 자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왕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숙부인데 너무 고맙죠. 왕조를 굳건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성왕이 이 산은 뭐냐면 천자의 예약을 쓰게끔 논하라는데 준 거예요. 근데 백금은 누구냐면 또 주공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공이 죽고 나서 성왕과 백금은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그 동생한테, 백금한테 천자의 예약을 쓰도록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왕이 천자의 예약을 준 것이나 주공의 아들이 천자의 예약을 받은 것은 다 옳지 않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습의 패가 마침내는 드디어 계시가 8일을 참하고 삼가자들이 옹철을 참해서 옹철을 하니 고로 공자가 꾸짖은 거다. 비난한 거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요거는 그 내막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요거를 성왕지사 백금지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공의 공이 얼마나 커요. 그러나 육아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신하와 자식된 직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다. 상을 주고 마갈 것은 상을 주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상을 줘야지 왜 천자의 예약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주공은 그와 같은 큰 일을 했어도 그것을 자기 공으로 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지 분으로서 소당위이다. 마땅히 해야 될 바다. 이거는 새겨들을 만하죠.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하시고 이미 천자의 그 권력이 무너져서 제후들이 그 권력을 잠시 갖고 있었다가 또 저우들이 또 무너지고 그 저우 밑에 있는 대부들이 이 권력을 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됐느냐? 개손시 밑에 있는 양화라든가 공선불일이 대부의 밑에 있는 또 신하잖아요. 걔네들이 또 권력을 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 뒤에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한탄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당시에 문화가 여기에 개입됐다는 거, 예약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그러되 사람이 불이 나면 예를 갖춘들 무엇이며 사람이 어질지 아니하면 음악을 한들 무엇인가. 결국은 사람이 어진 상태에서 예도 하고 악도 갖춰야 됐다는 거죠. 유시가 그러되 사람이 불인이면 인심이 없어진 거다. 그런들 이약을 갖춘들 무엇하리요? 이랬죠. 말하자면 비록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예약은 씀이 되지 못한다.
예, 형식적인 거다 이런 소리죠. 예, 정제가로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정리니 정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무서히 불하다. 순서가 없어지면서 조화롭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하냐, 악이 중요하냐. 그 순서에 있어서는 얘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예, 순서를 지켜야지 조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악은 얘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악은 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얘는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야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 예,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여러분 이 개념이 아주 정말 멋진 얘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예약하고는 달라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 시가로되 예약은 사람을 기다린 이후에 행하니.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비록 옥백을 교착하고 몸에다가 옥이라든가 어떠한 그 비단 같은 거를 두르고 종고 갱장이라도 종이라든가 북이 쇠소리가 나도 이렇게 울리는 거를 갱장이라 그래요. 예, 종고가 갱장할지라도 이거 옥백 교착은 뭐죠? 이거는 예죠. 종고 갱장은 뭐죠? 이게 악이죠. 예. 또한 장차 어찌 하겠느냐. 그러나 기록한 자가 이것을 그 8일과 웅철주의에 쓰니 아마도 여기 어려워요. 자, 아마도 그것은 악을 참남하는 자를 위해서 바란 것일 거다.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약을 잘 갖췄는데 그 사람이 어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으로 남겼을 거다라고 추측한 거죠. 이것도 참 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요거 마지막 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약을 1번 참하는 자 3번 자 위하다. 예. 예약을 참남하는 자를 위해서 바란 것이다. 5번. 예. 요거는 아마도 이런 소리예요. 의심스럽다 이런 소리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맨 처음에 해석해도 되고 의자는 나중에 해석해도 되죠. 그러니까 예약을 참하는 자를 위해서 바란 것이다. 아마도 이런 소리죠. 아마도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말을 여러분 해석 못해요. 예. 초보자 입장에 이런 거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이 간혹가다 나와요. 공자가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누구 때문에 말한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예. 인방이 예의 근본을 물은데 인방은 노나라 사람이니 그 세상에서 예를 하는 사람은 그 전사 법문하고 아마 그 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의심한 거로 이것이 물은 거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방은 노나라 사람인데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를 하는 자, 세지 위례자, 전사 법문 오로지 어떠한 그 전적으로 일에만 묶여가지고 번잡한 문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번잡한 형식, 예, 예식 이런 거예요. 예, 문이라고 하는 게 글을 말하는 거 꼭 아니에요. 예. 하기 때문에 인방이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예의 본이 여기에 있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으로 물음을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칭찬한 거예요. 대제라문이요. 크다. 네 질문이요. 이런 소리죠. 공자가 당시 사람이 바야흐로 반응은 바야흐로 해서 돼요. 말을 조건을 인방이 홀로 그 근본의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칭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을 얻을 것 같으면 예의 전체가 그 중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 자, 아주 그냥 굉장히 짧지만 막 공자의 글은 이 시 같아요. 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핵심적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딱 본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얘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속한 게 좋고, 상은 소홀히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예. 이는 치에다. 그러니까 상을 여기서는 잘 치르는 거, 형식을 잘 갖춰서 치르는 거죠. 부모상의 형식을 잘 갖추고 그냥 뭐 번쩍번쩍하게 하는 거죠. 자식들은 돈 있고 권력이 있고 요즘에는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보이기도 좋고 그러죠. 그러나 슬퍼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소리죠. 이는 치하다. 맹자어른에 이기 전주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다. 상례에 있어서는 젊은 습속. 요거 젊은 제가 앞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죠. 예, 천리지 젊은이며 인사리 의치기다 예라고 하는 것. 예, 젊은을 습속해서 익숙하게 익혔다 소리예요. 그런데 익숙하기만 했지만 애통 찬다라는 그 실제가 없는 거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애통 참달이는 애통에 똑같은 거예요. 예. 척은 이러에이 오로지 슬퍼하고 어떠한 형식을 갖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다. 자, 무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형식, 예식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식도 중요한 거예요. 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러 같으냐면 그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슬픔도 슬퍼하고 형식도 갖추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중을 얻는 게 규환이 사치하고 형식만 갖춘다면은 지나치게 문한 것이요. 또 검척하게 되면은 미치지 못하고 질박한 것이니 이런 소리죠. 예. 질박하다 이런 소리죠. 예. 이 두 가지 다 얘에 합당하지 않다. 형식만 갖추는 것도 그렇고 형식을 갖추지 않고 검소하거나 지나치게 검소하거나 슬퍼하기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법물의 이치는 반드시 질을 갖춘 연후에야 형식이 따르는 거다. 이것이 바로 질이 예의 근본이다. 예. 자, 제가 바탕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 너무 형식만 갖추다 보니까 여러분 뭐 조선시대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조선시대 망한 것 중에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나치게 예 같은 거 따지고 형식 따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 거잖아요. 네. 범시가로대 무루 제사는 요거는 그 당궁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당궁편에 이 당궁편에 그 자로가 한 얘기예요. 무루 제사는 경이 부족하고 얘가 남음이 있기보다는 차라리 얘가 부족하지만 공경함이 남음이 있는 것만 못하며 상은 슬픔이 부족하고 얘가 남음이 있기보다는 차라리 얘는 부족하지만 슬픔이 남음이 있는 것만 갖지 못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 불약 이런 식의 것 쓰는 용어들이에요. 옛날서부터. 예. 자, 예실지사와 이런 말은 자 얘가 사치로 빠졌다 이런 소리예요. 실지라고 하는 거는 얘가 너무 사치스러워졌다 이런 거죠. 예. 상이 지나치게 갖추기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모두 반본하지 못하고 말을 쫓은 연고이다. 자, 불능반본이 수기말 거야라 이렇게 자식. 그러니까 얘가 사치하고 형식을 잘 갖추는 것은 검소하고 검소하되 불비한 거, 검이 불비의 나음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의 그 이문이 슬퍼하면서 불문한 것의 나음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검은 그 물의 질이요, 척은 마음의 진실이다. 고로 그 위례지 본이다. 양씨가 그러되 얘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예. 고로 와준이 배움하며 요거 얘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 옛날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술 마시고 그럴 때 그냥 그 밥 같은 거 있죠, 호박 그 긁어내 가지고 그걸로 해서 마신 거예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렇게 투박한 상태,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투박한 상태, 예. 웅덩이를 파가지고 술을 담그고 그것을 표주박 같은 걸 떠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게, 변두, 뇌작지 꾸미는 거, 술잔에다가 이렇게 일종의 술잔이에요. 이런 게 거기다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장식하는 것은 한 것은 소위 문치다. 예. 장식한 거다 이런 소리예요. 예. 소위 이것이 문치다. 그 근본인즉 검소할 따름이니 이것도 그 얘기 당궁편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그냥 하겠습니다. 상해는 경정이 직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경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직행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은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감정적으로 바로 행동을 했죠. 초기에는 원시 시대 같은 경우는. 그러나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서는 자꾸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마, 고경지, 수를 갖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때 입는 옷이 하는 삼배 옷 같은 경우 최마복이라 그래요. 이게 상복이죠. 그리고 고경, 슬퍼하고 막 이렇게 뛰는 여러분 막 부모 돌아가시고 막 저거 하고 그러고 예전에는 뭐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막 미쳐서 막 날뛰고 그럽니다. 거기에도 술을 뒀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이 없이 경정이 직행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으로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막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마 고경의 수를 적용한 것은 절지다. 그랬죠? 품절이란 말 그 전에 했었죠? 품절. 예, 이게 바로 절이라는 거예요. 예, 절차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은 원래 슬픈 거다. 주나라 말에, 그러니까 주나라가 쇠약해짐에 세상의 바야로 문멸질, 문이 질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인방이 홀로 능히 예의 근본을 물은 거로 공자가 기특히 여겨서 이처럼 고한 것이다. 예. 여러분 이거 여기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여러분들이 얘기 당궁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읽어야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글인데 그냥 이 정도로만 해도 예, 그냥 충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뭐 당궁편 뭐 제가 읽으라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니고 예, 책 글들이 이렇게 서로 그래서 우리가 대학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론어 맹자 중령 시전 서전 주역 춘추를 읽어야지 대학도 이해가 되고 그거를 읽어야지 논어가 이해되고 맹자도 이해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서삼경을 그냥 하나의 그 시리즈물로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이적에 임금이 있는 것이 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중국에 없는 것과 같이 한다. 이게 잘못하면요, 해석 잘못하면은 이적에는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국에는 없는 건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적에는 임금이 있는데 그래도 임금의 도리를 지키고 밑에 있는 신하들도 임금을 추대하고 그러는데 우리 중국은 없으니 이적만 갖지 못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말이 통용이 돼요. 예. 잘못 해석하면 이적 오랑캐를 없인 여기는 꼴이 되죠.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예. 오시가 어릴 때 무는 옛날에 무자가 통용된다. 망은 무자가 통용된다. 정자가 어릴 때 이적도 또한 임금과 윗사람이 있으니 제하에 중국이 참남하여 도리어 상하에 신분이 없는 것과 같지 못하구나. 예. 그런 소리죠. 인식을 하되 공자가 당시에
어지러움을 슬퍼해서 한탄한 거다. 무는 실로 없다고 하는 건 아니다. 비록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 직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따름이다. 예,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오랑캐에 임금이 있어도 우리 중국에 없는 것만 못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 오랑캐에도 임금이 군장이 있는데 우리 중국은 오히려 임금이 없으니 그만 못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조금 시간에 맞추어서 서둘러다 보니까 조금 빨리 했는데 오늘 강의는 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